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였던 소로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꿈을 자신 있게 쫓으라. 상상했던 삶을 살라. 당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우주의 법칙도 단순해진다. 시청자 여러분의 꿈이 어떤 것이든 또 그 꿈을 향해서 가는 지금의 삶이 얼마만큼 복잡하든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힘차게 온 힘을 다해서 응원해드리며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이 뉴욕 공중위생국 쓰레기 저장소를 청소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오미 캠벨은 휴대전화를 가정부에게 던진 처벌로 오늘부터 닷새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당 판사는 비슷한 처벌을 받았던 가수 보이 조지가 방송사들의 TV 카메라가 촬영하는 가운데 봉사활동을 했던 것과는 달리 캠벨의 경우 쓰레기 저장소 안에서 청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촌의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 중앙 시베리아의 석탄 광산에서 일어난 메탄가스 폭발 사고로 106명이 사망했고요. 러시아 남부 북해 주변에 위치한 한 노인촌에서 어제 화재가 발생해서 적어도 6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태국 북동부의 나콘 라차시마주에서 오늘 오후 3시 반쯤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에 불이 나 최소 28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오늘은 지구촌에서 인명피해 사건이 비교적 많이 일어났는데요. 유가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며 안전한 지구촌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올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490만 명이고 65세 이하도 2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추산돼 이는 지난 2000년 조사 때보다 10% 늘어난 수치입니다. 해마다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사람 수는 40만 명에 달하고요. 이를 초로 환산할 경우 72초당 1명씩 발생하는 셈입니다. 네, 국내 사망 원인 7위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병, 더 이상 남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뇌를 훈련시키는 게임이나 놀이를 하고 운동을 하며 그리고 야채 섭취를 충분히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매거진 골프, 건강하게 삽시다. 그리고 김주현의 영화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골프 클리닉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어드레스에서 팔로우스루까지 스윙 전체에 대한 감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백스윙 때 커킹은 언제 해야 하며 임팩 후 머리의 위치, 또 클럽 헤드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링컨 골프의 서우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우진입니다. 오늘은 백스윙 올라갈 때 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백스윙을 올리실 때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겠는데 항상 보면 왼손과 오른손의 손목을 미리 커킹을 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스윙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백스윙 때 커킹을 미리 하시게 되면 스윙이 작아지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냥 커킹을 안 하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 큰 스윙이 나오는데 커킹을 미리 이런 식으로 꺾어서 올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은 스윙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스윙 아치가 컸을 때의 거리보다 작은 거리로 나가게 되겠죠.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자, 커킹을 미리 해서 올리게 되면 대부분 스윙에서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이동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윙이 웨이트이 이동하지 못하고 오른쪽에 옆구리가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꾸로 된 스윙을 하시게끔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친다면 별로 좋은 예쁜 스윙이 나오지 않겠죠. 자, 그래서 커킹을 미리 하지 말아라. 그냥 편하게 백스윙을 올려서 큰 아치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몸이 열리는 걸 막아라. 자, 이쪽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왼쪽 어깨 또한 밑으로 다운되는 이런 스윙이 만들어지게 되세요. 그리고 웨이트도 이쪽으로 체중 이동도 안 되고 다시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커킹은 미리 하지 말아라. 자, 커킹은 하긴 하되 스윙이 다 이루어진 후 탑에서 커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리 커킹을 해서 올라가시면 작은 스윙이 만들어지니까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올라갈 때는 커킹 없이 편안하게 스윙을 올리셔서 스윙 탑에서 커킹을 하신 다음에 풀리면서 내려오는 그런 스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손목 모양 그대로 백스윙을 올려라. 그리고 다운브로로 내려가줘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짚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백스윙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팩이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팔로우 스루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자, 본인의 스윙을 연습하시면서 팔로우 스루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팔로우 스루를 백스윙 후에 팔로우 스루를 하고 몸을 멈췄을 때 내 몸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대부분 스윙을 하실 때 보면 치고 나서 몸이 같이 따라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머리 또한 어깨 또한 몸이 전체가 다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팔로우 스루를 한 후에 내 머리는 정확히 어드레스 섰을 때의 머리 위치가 그대로 있는가, 이거 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요. 내 팔의 위치가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브로를 해서 팔로우 스루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공 나가는 방향보다 안쪽으로 스윙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건 되게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건데요. 정확히 공 나가는 타구 방향 쪽으로 클럽이 던져져 있어야지만 정확한 방향의 공을 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팔로우 스루 자리에서 점검을 하셔도 자신 있는 그런 공을 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드레스, 백스윙, 임팩트, and 팔로우 스루. 팔로우 스루 때의 자세에서 머리 위치가 정확히 어드레스 섰을 때의 위치와 똑같은가. 팔로우 스루 했을 때 팔의 위치는 몸 안쪽으로 많이 당겨져 있지는 않은가. 공 나가는 방향을 향해서 잘 뿌려졌는가. 이걸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너도나도 성인병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아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들은 여러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뉴스 매거진에서는 성인병 조기 발견을 위한 종합검진의 중요성, 그리고 계략적인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난 시간에 성인병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성인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종합검진과 구체적인 진단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일들이 많은데 종합검진은 최소 나이 40 이후로는 1년에 1회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으면 대부분의 성인병은 조기 발견할 수 있고 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성인병의 진전을 초기에 막거나 더 늦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 종합검진에는 임상검사로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혈액검사, 대소변검사, 그리고 체액검사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대소변검사에서는 당뇨병이나 대부분의 성인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병의 진전을 알고 싶을 때는 그 다음으로 의학 영상검사를 들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검사나 초음파 검사,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 CT 스캔, MR 스캔, 요즘 말하는 펫 스캔 등이 있습니다. MR 스캔이나 펫 스캔은 비교적 최신 진단 방법으로서 펫 스캔은 양성자 스캔이라고도 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에 포도당 분자를 접합시켜 가지고 포도당 분자가 증가하는 부위, 즉 암세포들에서는 포도당 대사가 증가되는데 그런 부위에 많이 포도당 분자가 모이게 되어서 진단하는데 쉽습니다. 즉 해부학적 변화가 생기기 전에 대사분호 단계에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직접 보는 여러 가지
내시경 검사나 또는 직접 조직을 떼어내서 보는 조직 검사 등이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로는 위장관 내시경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방광 내시경 검사 등이 있고, 때로는 직접 수술적 방법으로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과 검사를 동원해서도 진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수술을 해가지고 그 병변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부위별 검사 방법이 있는데, 뇌, 목, 척추 부위 검사, 흉곽 유방 검사, 소화기 비뇨기 검사, 또 혈관계통 검사, 근육 골관계 검사 등이 있고, 또 소아과나 산부인과 계통은 특수해서 일반 성인 검사와는 다르게 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종합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검사가 포함되는데, 거기에는 마모그램이라고 해서 유방 엑스레이 검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종합검진은 하루에 다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일부 검사를 생략하고 직접 거기에 필요한 검사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년 이후로 종합검진을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앞서 평상시 식생활이나 규칙적인 운동 등이 중요하고, 음주, 과식, 흡연 등을 피하며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 황진이가 있었다면 일본에는 게이샤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기모노와 매혹적인 춤 사이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아시아 최고의 여배우들이 총출동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영화 게이샤의 추억, 함께 만나보시죠. 청상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황진이는 기생이었지만 이렇게 한 수 읊을 줄 알았던 기회와 자긍심 때문에 조선 최고의 명기이자 예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게이샤들 역시 기생과 마찬가지로 권세가들 옆에서 웃음을 팔고 살았을지언정 가슴에 사랑을 품고 기회를 긍지 삼아 살아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게이샤의 추억은 그처럼 몸과 예술을 하나로 엮어 살았던 어느 게이샤의 회고록입니다. 영화 게이샤의 추억은 영화 시카고로 화려한 춤과 음악, 무대 연출로 잘 알려진 랍 마샬 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 제작 초반부터 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는 여배우 군단 캐스팅으로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와우 장령의 장쯔이 양자경, 붉은 수수밭의 공리 등 중국 최고 여배우들이 일본의 매혹적인 게이샤로 분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게이샤의 추억은 이미 아더 골든 소설로도 2년이 넘도록 베스트셀러 작품계열에 올랐고 400만 부 이상 팔렸었습니다. 영화로 다시 태어난 게이샤의 추억은 아름다운 영상으로 2006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미술상, 촬영상, 의상상 등 시각적인 부분이 수상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게이샤의 추억의 아름다운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신비로운 푸른 회색빛 눈동자를 지닌 소녀 치요는 가난 때문에 언니와 함께 교토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신이 게이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녀를 시기하여 함정에 몰아넣는 하츠모모에게 겪은 갖은 수모 속에서 유일하게 친절을 가르쳐준 회장을 마음에 담고 게이샤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를 수제자로 선택한 마메하에게 안무, 음악, 미술, 화법 등 다방면에서 걸친 혹독한 교육을 받고 최고의 게이샤 샤유리로 사교계에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은근히 그녀를 사모하는 기업가 노부와 남작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구해도 거절한 채 회정을 향한 사랑을 지켜가던 사유리. 하지만 더욱 집요해진 하츠모모의 질투와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회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사유리는 게이샤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가질 수는 있어도 사랑만큼은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We do not become geisha to pursue our own destinies. I want a life that is mine. 영화 게이샤의 추억은 145분의 러닝타임 동안 쉴 새 없이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팀에 의해 다시 재건된 1920년대 일본의 게이샤촌, 여성의 시선까지 사로잡는 화려한 기모노와 분장, 세계 최고의 첼로리스트 요요마가 참여한 사운드 트랙까지 게이샤의 추억은 화려합니다. 게이샤의 추억 제작진은 촬영 장소를 섭외하기 위해 직접 교토의 사찰과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그대로 완벽하게 남아있는 장소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총 14주 동안 175명의 기술자들은 LA 근교의 40개의 건물과 하천과 벚나무까지 13km 이르는 게이샤의 이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교토 지역 특유의 평온한 햇살의 느낌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옮겨 싶었던 제작팀은 무려 2,500평에 달하는 하늘을 실크로 가리는 모험을 감행하고 교토의 부드러운 겨울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영화 속의 매혹적인 게이샤들의 자태는 남자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시선도 빼앗습니다. 여배우들은 춤과 의상, 분장까지 모든 면에서 게이샤가 되어야 했습니다. 배우들은 춤을 배우기 위해 합숙 훈련을 감행하고 속옷에서 오비, 기모노 위에 덧매는 장식띠까지 20kg가 넘는 긴모노를 입어야 했습니다. 집 한 채보다 더 값이 많이 나간다는 영화 속의 기모노는 각 캐릭터의 개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물의 운명을 타고난 청회색 눈동자의 사유리는 푸른빛 또는 회색 폭포주기가 쏟아지는 기모노를 입고 회장의 사랑을 확인하고 열정에 휩쓸리는 하스모모는 진짜 기모노보다 패턴과 컬러를 강한 기모노를 입습니다. 예술가란 뜻의 게이샤는 그동안 노래하고 춤추는 기생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예술의 전통을 이어간 예술인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예인이 되기 전 한 여성이었던 사유리의 기억을 찾아 올라간 영화 게이샤의 추억. 김주현의 영화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